자, 거기 21번 한번 보시죠. 지역권에서 옳은 것 찾아 묶은 거. 기억.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토지 임차권, 토지 점유가 임차인에게 이전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용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역권의 경우에는 아까 했던 거야.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성역지 소유자도 지역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역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동이용권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고요. 그 지역권을 많이 사용할수록 좋은 거예요. 미연,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인정되나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뭐 되고 뭐 돼야죠?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하나인다. 그러므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이나 안 되죠. 지하의 송수관에 의한 용수지역권에 대해서는 자 바깥으로 표현 안 됐으니까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기억, 미연이 정확합니다. 자, D가 지역권은 인여권은 안 된다 그랬어요. 예컨대 동물학자의 곤충 채집 이건 인여권이야. 이나 화가의 회화 제작과 같은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인여권이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성립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리얼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정확하고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특약하면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 소유권만 특약이 있다면 이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위험.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뒤에 게 틀렸네요. 영구무한의 존속기간은 허용이 된다. 이겁니다. 기억합시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도 가능해요. 지역권은 영구무한 가능하다. 남의 거 빌리는 거. 다음 전세권은 안 되죠. 전세권은 10년 넘을 수가 없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조심하고요. 자, 그 다음 23번 갑니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 계속되고 표현돼야 된다 그랬죠. 1번 불계속 안 돼요. 불계속 또는 불표현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답은 2번인데 통로에 개설이 없더라면 시효 취득 못하죠. 없다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답이 2. 밑에 정답풀이 2번 잘 기억해야 돼요. 2번 정답풀이 통로 개설 없이는 안 돼.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다음 오른쪽 3하 위에 3번 자기 토지에 통로를 개설한 경우는 성역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통행지역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남의 땅에 통로 개설해야지 자기 땅에 통로 개설은 지역권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4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 못하죠. 불법 점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상린관계로서 통행권이나 또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5번 중요.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그런 손해는 보상해 줘야죠. 요역지 소유자는 성역지 소유자 2번 손해는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 정확합니다. 답 24번은 답이 3번인데 거꾸로 해서 답 3번 보세요. 3번 성역지가 아니고 요역지입니다. 장사함 조심할게. 이 성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어요. 성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는데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가 돼야 됩니다. 요역지는 전부가 돼야 되고 성역지는 일필지 일부라도 상관이 없어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답이 3. 성역지가 아니라 요역지는 일필토지여야 하지만 뒤에 요자를 성자로 성역지는 일필토지일부라도 무방하다. 구별 잘해야 돼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여야 한다. 그러나 성역지는 일필지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자, 25 내려오죠. 지역권에서 옳은 것 고칩니다. 1번 하나의 성역지에 자 물건이니까 여러 개 순차로 여러 개 용수 지역권이 설정되면 지역권 상호간에도 물건이니까 우열이 있다.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열합니다. 2번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 소멸시효도 같이 정지가 된다. 3번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면 통로 개설해야죠. 통로의 개설이 없더라 아니고 통로의 개설이 있어야만 지역권을 시효지덕할 수 있다. 통로 개설해야 돼요. 답은 4. 계약에 의하여 성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때는 성역지의 특별선계인도 당연히 그 의무를 부담한다. 5번은 또 거꾸로 됐네요. 요역지는 일필토지여야 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여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성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이어도 무방하다. 거꾸로 됐어요. 자, 전세권 갑니다. 자, 전세권도 그 용어는 정리하고 가죠. 자, 113페이지입니다. 전세권 113페이지 303조 전세권의 내용. 자, 307항 전세권에는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 여기까지가 용익물권. 그리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담보물권. 이항 농경지는 절대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를 못한다. 자, 다음 페이지에 312조 존속기간을 외워야 됩니다. 312조 박스 제312조 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제3항 전세권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 2항하고 4항은 건물에만 있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에만. 2항은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 보장합니다. 다음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인정됩니다. 토지는 없어요. 법정갱신. 자, 2항 건물에 대한 토지 X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건물은 최단기 1년입니다. 그 다음 제4항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지금 집주인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초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앞전자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 경우, 즉 법정갱신의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오른쪽 313조 박스 소멸 통고. 읽어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야.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전세권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세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세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니까 이건 채권이야, 채권. 이거는 다다음 주 배울 거란 말이야. 이거는 등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는 채권적 전세입니다. 등기 안 한 전세죠. 이거는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증금. 채권적 전세금. 이거는 등기 한 거 아니에요. 이 전세권은 물건이야. 물건이니까 당연히 이건 등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전세권은, 자, 똑같은 건물인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 좀 설정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도. 갑과 을이 전세 좀 놔라. 알았다. 전세 놓을게. 전세 계약했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전세금 지급합니다.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1억 지급. 여기까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을이 이 집에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채권적 전세, 임대차입니다. 여기는 또 전세금 1억에 뭐 월세, 뭐 100만원, 이렇게도 주죠. 이게 채권적 전세예요. 등기 안 합니다. 전세권에는 월세라는 게 없어요. 여기 월세 주란 말 어디서 없어, 여기. 전세금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어쨌든 등기한단 말이야. 전세권 등기. 요게 전세권입니다. 요거는 그냥 전세고. 자, 여기는, 자, 존속 기간 안 정했어요. 기간 안 정하면, 기간이 얼마가 되죠? 자, 얼마가 돼? 2년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돼?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통과 몇 개월 지나면 소멸해? 6개월 지나면 소멸해. 이건 헷갈리면 안 돼. 자꾸, 요거는 주임법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쪽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딱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 등기. 얼구에 1. 전세권 설정. 전세금 1억. 전세권자 뭐요? 월세 얼마 이런 건 없어. 그런 임대차예요. 임대차. 전세금 이렇게.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 물건이야.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란 말이야. 근데 기간이 만료됐어요. 이제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 후에는 이제 용익 물건을 소멸하고 담보 물건이 됩니다. 담보 물건, 즉 쉽게 얘기해서 저당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권입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야, 전세권은.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한테, 야, 우리 전세하자. 그럼 미친놈 사기꾼이라 그래요. 외국인들은 전세 없어. 걔들 전부 다 주세 아니면 월세야. 무슨 한꺼번에 1년치 전세금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이나 그런 데 가서 전세권 등기하다가 미친놈이라고 그래.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 전부 요 임대차입니다. 월세, 주세. 자, 갑니다. 자, 26번 가보자. 26번에 답이 틀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에서 틀린 거, 그 답이 3번이에요. 1번으로 돼 있는데 1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3번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없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전세권은 뭐가 없다?
필요비 상환청구는 없어요. 필요비 상환청구는 없고 유익비만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두 개 같이 외우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의 공통점이야.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다. 유익비만 상환청구권이 있어요. 답이 3번이고. 자, 1번. 아까 했던 거야. 건물 전세권자와 인접지 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쿵쿵쿵 층간소음 하면 안 되죠. 전세권자도.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자주 나오죠? 옆에 지금 면책적 인수죠. 이거잖아요. 의리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하고 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전세금 1억 주고 살고 있었어요. 전세권 설정자. 기간을 10년 했다고 하죠. 전세권이 10년 못 넘으니까. 근데 이 집을 팔았어, 병한테. 5년 만에 팔아가지고 새로 소유자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이 신소유자죠. 새로운 소유자. 나중에 전세금은 병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자지. 이 갑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소멸합니다. 면책되죠. 이 병을 면책적 인수인이라고 그래요. 면책적 인수인이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한테 전세금 받아야지 옛날 갑한테 받아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2번 얘기야.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 병에게 이전된다. 자, 그 해설서 밑에 2번 내려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 2번.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이 소멸한 때 신소유자 병이 전세권자 을에 대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구소유자 갑은 전세권 설정자지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면책적 인수입니다. 그리고 4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자, 그러나 5번.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거죠. 등기가 요소예요. 그럼 전세권 성립 요건은 세 가지죠. 뭐예요? 첫째, 뭐죠? 전세권 설정 계약해야죠. 설정 계약 더하기 전세금 지급 더하기 전세권 등기죠. 이 세 가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전세 목적물 반환은 요건이 아닙니다. 자, 27가죠. 전세권에서 틀린 것. 1.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전세권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답이네요.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틀렸네요. 토지를 뭘로 바꿔야 돼? 건물로 바꿔야 돼요. 건물 전세권에서 이렇게.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 없어요. 토지 전세권에는 없다. 건물 전세권만 최단기 1년이에요. 답이 2, 자주 나오고. 3. 전세권자는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중 줄거세요. 전세기간 중에는 안 돼. 중 전세 보증금. 보증금은 지우고요. 보증금 지우고 전세금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다. 이 사람도 헷갈린 거예요. 보증금은 지워야 돼. 전세금이야. 전세금과 전세권을 분리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5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정확해요. 항상 문제 풀 때는 요약집에 법 조문 한 2번 읽고 문제 풀어야 돼요. 자, 28번은 답만 갑니다. 5번. 28번에 5번. 5번 건물의 일부입니다. 항상 기억할게. 일부 전세권이 나오면 방한 생각하면 돼요. 이 집에 방이 4칸이야. 근데 방 한 칸 여기 일부에 일부 전세권자 을입니다. 근데 나중에 집 주인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빼줘요. 그러면 일부가 전세권, 일부만 경매 신청해야 돼. 일부만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경매 신청권은 요 목적물의 경매 신청권이야. 이건 나머지는 경매 신청권이 없어요. 일부만 경매 신청해야 돼. 답이 5.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건물 전부 경매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답이 5. 자, 29로 갑니다. 전세권에서 틀린 것. 1번. 조금 전에 했던 거는 1번 조심해야 돼요. 자, 잘 기억해야 돼.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는 요 일부만 경매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지금 경매 신청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만약 A가 이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면 경매 신청하니까 경락이 5억의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일부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는 요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습니다. 우선 변제는 전부야. 항상 우선 변제는 전부고 경매 청구는 일부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1번 갑니다.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전세권자는 동그라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구별 잘 해야 돼요.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전세권의 존속 중이라도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줄거 조건으로 한 장래 조건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존속 중에도 조건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3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자는 조금 어려워요. 전세권자 동의 없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자신의 지상권을 소멸시키지를 못한다. 자, 3번 조심하고요. 자, 자주 나오는 건데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이제 이 땅을 빌렸어요. 을이 이 땅의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근데 이 위에 이제 지상권자가 건물을 그럼 건물 소유자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딸린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랬는데 이 건물에다가 이제 전세를 놨어요. 건물에다가 이 병에게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해 준 사람, 병이 전세권자죠. 병은 이제 이 건물의 전세권자니까 이 건물뿐만 아니라 땅도 지금 사용한단 말이야. 아침에 출근하려면. 그랬는데 나중에 이 지상권자가 이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전세권자는 아침에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려면 전세권자 동의받아야 돼요. 이 사람 동의 안 받고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3번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보면 워낙 중요해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해 준 자, 을은 지상권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자신의 지상권을 소멸시키지를 못합니다. 4번 전세 금액은 등기하죠. 필요적 등기사항으로 등기된 금액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이고 한번 출제된 판례예요.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존속기간을 12월 1일이라고 하죠.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11월 달에 마치더라도 유효해요.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추정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한 달 후부터인데 오늘 전세권 등기에도 유효합니다. 답이고. 자, 30번은 답만 갑니다. 30번에 5번 중에 표시하고요. 30번에 5도 차주 나와요. 5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줄거든요. 존속하는 중입니다. 전세권은 뭐가 필수사항이라 그랬죠? 전세금 지급이죠. 전세금은 왜 주는 거예요? 전세금은 이 건물 사용 대가잖아요. 전세금 1억 지급했다. 그러면 지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집 주인으로 봐서는 집 잡히고 돈 빌리는 거야. 전세권자한테. 그러니까 쉽게 해도 이거는 저당권하고 비슷한 거야. 저당권 설정자고. 이 저당권하고 차이는 뭐야? 저당권은 이 설정자가 사용하지 전세권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세금은 사용 대가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갑이 1억을 받아가지고 이걸 은행에 저금해가지고 이자가 바로 사용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사용 수익권이 없잖아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이 전세금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자가 없어지니까. 자, 갑니다. 5번 갑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은 그대로 둔 채 전세금 반환 채권 1억만을 확정적으로 남한테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양도하지를 못한다. 잘 기억해야 돼요. 전세권의 존속 중에는 전세권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돈 1억 받을 권리만 확정적으로 양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안 됩니다. 답이 31로 내려오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어요. 딱 1년 약정했죠. 그럼 1년이 되는 거야.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존속 기간을 2년 주장할 수는 없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주인복이란 맞아요. 이걸 이제 잘못 풀면 전세권이 아니라 주택임대처럼 맞죠? 주택임차권은 최단기 몇 년 보장이야? 최단기 몇 년 보장이야? 2년 보장해야 되니까 만약에 1년 기간을 정해도 몇 년 주장할 수 있죠?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안 돼요. 전세권은 물건이잖아. 물건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존속기간 1년 약정했다면 1년만 되는 것이지 2년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게 주택임대차와 차이예요. 2번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됐죠. 아까 했던 거야. 면책적 인수 얘기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하는 업무 진다. 틀렸죠? 전세권 설정에 뭘로 바꿔야 돼?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하는 업무를 진다.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업무를 진다. 우선적 인수, 면책적 인수입니다. 2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가 얻고서 부속시킨 물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요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자, 요약집 잠깐 와보세요. 자, 부속물 요청은 120페이지. 120쪽. 120쪽. 거기 제 316조 보세요. 316조 찾았어요? 제목이 원상회복 매수 청구권 이겁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갑이 이제 집주인 전세권 설정해 준 자, 을이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여기다가 부속물인 무조건 부속물은 창고를 설치했어요. 자, 그랬을 때 전세권자가 이 부속물 매수 청구한다는 요거는 요건을 두 가지야. 이 설정자의 집주인의 동의 얻어가지고 부속시킨 창고이거나 또는 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했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니까 시가로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동의 매수 요겁니다. 거기 316조 1항 보죠. 줄거져 있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한 때는 존속기간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자기 거니까 수거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는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부속물 창고에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를 못한다. 요건 2항. 전항의 경우, 즉, 전세권이 소멸한 때, 첫째, 그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는 전세권자는 그 설정자에 대하여 집주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속물이 집주인 전세권자로부터 매수한 때도 같다. 이겁니다. 두 개. 이겁니다. 집주인의 동의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매수한 부속물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원의 지도로 옵니다. 31번에 그래서 3번 틀린 이유가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얻지 않고가 아니고 동의를 얻고서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4.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 동그라미. 법정갱신은 동의 안 해도 되죠? 등기 안 해도 돼요.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가 있다.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이 4.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 건축한 경우 건물 무단 건축했죠. 그러면 전세권이 방해당했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도 물권자니까 전세권자도 건물 철거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전세권자도 물권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32번도 답만 갑니다. 30번에 틀린 거 답 4번 워낙 중요해요. 4번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권리가 있다. 잘라주고 여기까지 맞아요. 이러한 전세권자의 권리는 설정행위로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겁니다. 밑에 있고 정답풀이 4번 잘 정리하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 전세권자는 임차인하고 달라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는 이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이 전세권자는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팔아먹을 수 있고, 전세권 양도는 당연히 전세권 부기등기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전세권 제표가지고 병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서 뭐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고, 저당권 담보 제공.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어요. 또 이 집을 한 번 더 전전세 놓을 수도 있고, 전전세. 이 병한테 전전세 나가지고 전전세 받으면 되죠. 동의 필요 없어요. 또 이 집을 병한테 임대 놓을 수도 있어요. 임대 나가지고 월세 받으면 되죠. 동의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야, 이거 못하도록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자,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게 특약할 수 있어요. 못하도록 특약은 할 수 있다. 그 점 기억하고요. 자, 다음 33번 갑니다. 전세권 틀린 것. 전세권 틀린 것. 1번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는 넘을 수가 당연히 없다죠. 자, 전세권이 기간이 5년이었어요. 그럼 전전세는 당연히 5년 내를 놔야죠. 전전세 놓을 때는 5년 넘을 수가 없다. 2번 전세권이 침해됐네요. 침해된 물권적 청구권. 그럼 전세권은 자, 물건이 두 개잖아요. 전세권은 자, 사용 수익하니까 당연히 점유권 가지죠. 점유권도 있고 또 사용 수익권인 전세권 두 개를 가지는 거잖아. 그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에 기한 물권 둘 다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번 전세권이 침해되면 전세권자는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3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특약은 등기하죠.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럼 전세권 제표어요. 제표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당권 설정 1억 빌렸어요. 저당권자 A. 그러면 이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했잖아. 객체가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자는 이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 못하죠. 소멸했으니까. 그게 4번입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러면 은행은 이제 손해보잖아요. 만약에 은행이 1억 빌려줬어요. 만약에 전세금이 예컨대 1억이었다. 그러면 1억 안 빌려주겠죠. 한 8천만 원 빌려줬다고 하죠. 8천만 원 빌려줬어. 그럼 8천만 원 손해보잖아. 이럴 때 이제 저당권자는 이 전세권의 경매는 못 넣고, 그럼 목적물이 멸실되니까 이게 물상대위를 하는 거죠. 물상대위. 다른 물건에다가 대위 행사하는 거죠. 물상대위는 어디로 가겠어요?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전세금 반환 채권. 여기다가 이제 물상대위 하러 갑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에는 경매 못 넣고 소멸했으니까 요 전세금 대신에 나온 게 전세금 반환 채권. 여기에다가 압류해서 여기다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설서 보세요. 해설서 밑에 정답풀이 굉장히 중요해.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은 이제 만료됐으니까 저당권자는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적 경매 실행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없고 그러면 이제 물상대위합니다. 민법 370조에 의해서 자 줄거세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줄거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 즉 1억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 받는 등 방법으로 압류 및 뒤에 뭐 추심 전부까지 몰라도 좋아. 압류 등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요게 바로 물상대위입니다. 압류 및 물상대위를 행사하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게 바로 물상대의한다는 겁니다.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에는 경매 청구할 수는 없고 그에 가름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 1억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물상대의로 전세금 지급 청구할 수는 있다. 좀 말이 어려워요. 자,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남의 땅에 건물 신축했어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이거 아까 했죠? 그 전세권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저거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것도 304조 얘기입니다. 법 조문을 한번 볼까요? 항상 이제 문제 풀 때는 법 조문을 봐가면서 풀어야 돼요. 이 법 조문이 없나, 이게? 에, 304조가 빠졌네. 자, 봅니다.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이제 땅을 빌리는 게 가장 강력한 게 지상권으로 빌렸어요. 아니면 임차권으로 빌렸습니다. 지상권을 빌렸자면 토지 임차권자고 전세권을 빌렸자면 토지 임차권자죠. 그럼 얘는 지상권 빌려줬다면 지상권 설정자고 임차권 빌려줬다면 임대인이겠죠. 이 두 개 중에 뭔가 한 개 가졌겠죠. 이 사람이 위에 건물 지었다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죠. 그럼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야. 아까 지상권 한번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자 A.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 전세권자지만 땅 사용권이 있는 거죠. 그래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잖아.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만약에 소멸돼 버리면 이 사람은 출퇴근 못 하잖아. 그래서 요걸 갖다가 소멸시키려면 이 사람의 동의 받아야죠.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이걸 소멸시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조금 어렵게 낼 때 냅니다.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 을이 그 건물의 전세권을 A에게 설정한 때 전세권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고로 동의 없이는 말소 못합니다. 자, 34번은 4번은 좀 기억하세요. 4번. 여기 이제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 305조 법지입니다. 305조.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줄거세요.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같아야 돼.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한 성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누구에 대하여? 설정자에 대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포인트예요. 자, 35로 갑니다. 전세권 틀린 것. 자, 1번.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입니다. 존속기간 만료됐어요. 전세권은 담보 물권적 권능만 가진 시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다. 이거는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세권은 존속 중에는 뭐라고 그랬죠? 용익 물건.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담보 물건이니까
피담보채권 함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뭐예요? 전세금 반환채권이죠. 자, 3번 건물 일부 나오죠.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는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3번 임대차 계약의 바탕을 두고 이에기에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세 사람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의 동그라미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격려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합니다. 세 사람이 합의했으니까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도 유효합니다. 4번 전세권 저당권자라는 그러니까 전세권을 잡은 저당권자라는 거야. 객체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아까 물상대위 한다 그랬죠.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 1억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가 있다. 그 4번이 아까 물상대위 했던 거예요. 4번, 5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담보 전세권이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나중에 사용수익하면 되니까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사용수익하면 되니까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확한 판례입니다. 답이 5. 자, 37로 갑니다. 37. 자, 그리고 내일은 개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공법 잘 보시고 또 목요일 날 공법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법 마지막 특강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법 특강 꼭 들으세요. 공법 교수님이 9일 날, 10일 날 해가지고 공법 끝내고 그때 끝내니까 12, 13, 10년치 기출문제 하면 바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꼭 좀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꼭 들어야 돼요. 공법 그렇게 들어서 한 60점 딱 맞추세요. 그리고 공법은 12일 날하고 13일 날 또 한 거 있죠, 그죠? 이것만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면 한 60점 나오면 2차 합격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2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금 바깥에 가봤자 공부도 안 되니까 10년치 기출문제 있죠, 그죠? 2차 지금 기출문제 그거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웬만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게 이제 공법 듣고 공식분 남았으니까 그거는 9월달에 특강하도록 하고 공법 그것만 계속 좀 보세요. 그래, 원서 필히 좀 쓰시고요. 원서 언제까지라고요?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놓쳐가지고 또 1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이거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전국적으로 몇 명 나옵니다. 금요일까지. 원서를 잘 못 쓰겠다 싶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저 어디야 산업인력 관리원 직접 가시면 됩니다. 잘 못하겠거든. 이번에는 전부 다 농구라고요? 생명과학고? 네. 오히려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1차만 되는 데는 어딘지 모르던가요? 같이 해요, 전부 다? 한 개밖에 없던가요? 뭔데? 자, 이번에는 과학대학에서 학교를 안 빌려주는 것 같아요. 자, 또 가겠습니다. 이제 35번. 전세권 틀린 것. 했고요. 35, 37. 바람 부니까 자꾸 날아가요, 이거. 37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의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위에 저당권을 취득해. 전세권 저당권이야.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최근에서는 전세권이 요게 전세권 저당권이 많이 나와요. 우리 전세권자 전세금 1억이라고 하죠. 이때 전세권을 잡힌 거야. 이 돈을 잡힌 게 아니고
전세권을 제표가지고 병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세권이 아니고 요게 객체입니다.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야. 우리는 대개 보통 보면 집에다가 저당권 이게 원칙인데 이 사람은 집은 남의 집이잖아. 남의 집은 집이 아니고 이 전세권이라는 요걸 객체로 저당권 설정한 거야. 이건 당연히 부기등기 하는 거죠. 부기등기. 전세권이 2순위다. 그러면 이거는 2의 1 이렇게 부기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 한번 해볼까요? 부기등기. 얼구에 이제 여기 1순위에 여기 2순위라고 하죠. 2순위에 전세권 설정. 전세금 1억, 전세권자 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걸 제피는 거야. 돈을 제피는 게 아니고 이게 채권이잖아. 전세금 채권. 요거는 물건이고. 그럼 요걸 제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은행 앞으로 부기등기 여기 2의 1 이렇게 부기등기 하는 거죠. 2번 전세권이야. 2번 전세권이 객체가 되는 거야. 2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그럼 피담보 채권. 전세금이 1억이니까 1억도 안 빌려 한 8천만 원 정도 빌려주겠죠. 8천. 그 다음에 저당권자 병은행 안동 지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전세권을 경매에 넣는 거야. 이 집을 경매에 넣는 게 아니고 객체가 이 집이 아니고 전세권 요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전세권이 만약에 기간이 10년이었다. 10년 소멸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단 말이야.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권이 이제 경매를 못 넣잖아. 죽었으니까. 그걸 못 넣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제 전세권이 소멸하면 갑은 전세금을 을한테 돌려줘야 하잖아. 이 전세금. 요 1억. 요 채권. 요걸 이제 압류한다는 거죠. 요걸 압류해서 요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우선 변제 받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가보죠. 전세권이 객체야. 자, 1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가 없어도 자, 지금 존속기간 만료됐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거 말소 등기 안 해도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어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옆으로 적어요. 소멸. 그럼 뭘로 바뀌어 이제? 담보물권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소멸했고 담보물권으로 바뀌어요. 전세권이. 그러면 2번 병은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전세권을 소멸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물상대위 한단 말이야. 없다. 그래서 물상대위. 답은 3번인데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뭐죠? 동시행이죠. 동시행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다. 옆에 저거 동시이행 관계야. 동시이행. 밑에 거기 정답풀이 보세요. 3번. 정답풀이 동시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동시행으로 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다. 답이 3번이고 4번 올라갑니다. 자,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어요. 이제 압류하면 물상대위에서 우선 면제받죠. 압류한 경우에는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가로 열고 무슨 대위? 물상대위입니다. 물상대위. 다른 물건에다가 대신 위치해서 우선 변제 받는 거야. 전세권이 소멸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1억 채권을 압류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이걸 무슨 대위라고? 물상대위라 그래.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면, 자, 우리 이제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요걸 팔죠? 정을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잖아. 채권 양도니까 부기등기 해야 되겠죠? 부기등기. 채권 양도했다면 전세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고 아니고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정은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무조건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물건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8번입니다. 자, 38번 중요 표시하고 한번 풀어보시죠. 답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해 을 명의의 전세권 설정했다. 틀이 일부 동그라미 치세요. 최근에 가서는 일부 전세권이 많이 나와. 일부.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에 현상 유지를 해 지출한, 아까 했죠? 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는 없고 옆에 적어 무슨 비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 답은 2번이네요. 건물의 대지도 갑의 소유인 경우 대지 소유권의 특별 성계인 병은 을에 대해서가 아니고 갑에 대해서야. 갑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자,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본다야. 답 2. 이것도 이제 법정 지상권 얘기인데, 자, 보세요. 자주 나오는 건데, 갑은 그 건물 X군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이제 전세권자입니다. 그럼 이제 땅 소유자하고 건물사 같았는데,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병에게. 병이 특별 성계인이 되죠. 그러면 땅 소유자는 병, 건물 소유자는 갑이 되면, 이때는 이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항상 건물 소유자죠. 자,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이야. 병은 갑에게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답니다. 을에게가 아니고 항상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그 점을 주시면 밑에 해설서 보세요. 자주 나오니까 해설서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성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집주인 설정자 가로열고 전세권자 을이 아님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답이 3번 올라갑니다.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일부니까 을은 전세권에 의하여 건물 전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4번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이 매각된 경우 갑은 X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금 우선 면제받을 수는 있다. 3번, 4번 구별 잘해야 돼요. 일부는 경매 신청은 일부만 신청해야 하죠. 우선 면제는 전부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5번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누가 전세금 받아야죠?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병에게 청구해야죠. 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면책적 인수 했잖아, 아까. 면책적 인수. 자, 39 갑니다. 다음, 전전세는 전세를 한 번 더 넣는 게 전전세죠. 전전세도 등기해야 돼요. 자, 갑이. 자,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해준 자, 을이 전세권자죠. 그럼 전세금 1억을 주고 있었다고 하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전세 넣는 게 전전세죠.
굴을 전자, 굴러서 전세 났다는 거죠. 전세. 또도 등기하죠?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죠. 전세권이 2순위라면 이것도 부기등기, 2의 1 부기등기가 됩니다. 뭐 전세권자도 당연히 이 사람은 똑같죠. 이 사람도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경매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경매 넣으려면, 자, 요것도 기간이 만료돼서, 기간 만료, 요것도 기간 만료됐는데, 이 전세금을 안 돌려줍니다. 전세금 안 돌려주면 이 물건을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자, 답 바로 갑니다. 5번. 전세권자도 당연히 경매권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and 우선 변제권 있다죠. 1번 올라가죠. 전세권도 당연히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는 부기등기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 한다. 3. 전세금 지급은 당연히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자, 4번.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세권자 책임이 규정이 있습니다. 불가항력도 규정이 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전세권의 소멸. 틀린 것. 1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유지, 수선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의 형성권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네요. 물건에서는 무조건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을 소멸해요. 그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요게 이제 채권하고 달라요. 자, 방이 이 집에 4칸이야. 자, 방이 4칸입니다. 태풍으로 방 2칸이 떠내려갔어요. 이 사람 전세권자다. 방 2칸이 태풍으로 떠내려가면 요 2칸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왜? 객체가 물건이니까. 그 물건이 없어지니까 전세권은 소멸해요. 일부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근데 임차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임차권은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청구권이에요. 요 방 4칸에 을이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방 2칸이 똑같아. 태풍으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채권이니까. 소멸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소멸하지 않아요. 물건하고 달라요. 전세권은 소멸하집니다. 차이가 이 사람은 차임 감액 청구만 할 수 있어요. 차임을 깎아달라. 감액 청구만 할 수 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임차권은 일부가 소멸되면 차임 감액 청구해야 돼. 임차권이 소멸 안 해요. 전세권은 달라요.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예. 개념 차이야. 물건은 객체가 물건이잖아. 물건이 소멸하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차임 감액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야. 9월 달에 또 제가 문제 냅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거기에 적어 놓으세요.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답이 2. 자, 3번.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아까 동시행관계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동시행. 4번.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때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도 형성권. 자, 5번 좀 조심하세요. 자, 우리가 지상물 매수권이 없어요. 자, 5번 조심. 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몇 조는 아니어도 돼. 민법 규정은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유추 적용이 됩니다. 왜?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유추 적용합니다. 규정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유추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 자, 기억하죠? 자, 우리가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자는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다음. 근데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없어요. 부속물은 건물이니까 다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자 아까 봤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부속물 나오면 무조건 창고 얘기야.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없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 요거요. 없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 판례는 자 법에는 없어요. 없는데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권을 준용해서 권을 유추하여 자 없는 걸 적용하여 유추 적용하여 인정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청권을 유추 적용합니다. 토지에서도. 자, 이런 얘기예요. 조금 어렵지만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청권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이 토지 임대인이야. 자, 우리 토지 임차인입니다. 이외에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 소유자야. 네, 존속 기간이 만료되니까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 자, 갱신 청구하죠. 갱신 청구했으면 갱신 거절당했어요. 그럼 2차로 지상물 매수 청구한다 그랬죠. 그럼 지상물 5억이다 그러면 시가 5억으로 매매가 성립한다 그랬죠. 임차권이 되고. 근데 전세권자는 이게 없어요. 이 규정이 없어. 근데 사실 아까 했지만 전세권이 강력해요. 임차권이 뭐가 더 강력한 권리야? 이게 훨씬 강력한 권리잖아. 근데 약한 놈도 있는데 강한 놈 없으니까 이 규정을 여기도 유추해서 인정하자는 거죠. 토지 전세권 설정자고 토지 전세권자도 1차로 계약갱신 청구에 거절당하면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물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해야 돼. 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을 토지 전세권에 넘어간다. 유추 적용해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한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은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하고, 이번 주 이제 문서 다 쓰시고, 저도 이번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특강할 때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치고, 자, 내일 개론입니다. 원서 꼭 쓰셔야 돼요. 또 까먹지 마시고.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